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문 자격사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또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실제 행정사로서 법원 앞에 소망행정사 사무소를 두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경영지도사로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100여 개의 기업을 진단 지도도 해봤고, 또 공인중개사로서 또 실질적으로 1회 자격을 따서 한 3년여간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행여라도 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 주소 등 함부로 누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기관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특히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는 국가 기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다 나눠서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누설 못하고 시건장치도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자격사들도 개인정보가 실려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시건장치하고 잘 보관을 해두어야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1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조항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각각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느냐 잠깐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사람의 각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만 보면은, 이 정보만 가지면은 요새 많이 나쁜 방향으로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 무슨 각 신상 털기, 기타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 문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급한 아주 친한 사람인 그냥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주 가깝게 내 이름까지 알고, 그러면서 사정이 급박하니 꼭 좀 돈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참 처음에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나한테 문자 보낸 그분은 절대로 이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 답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그것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보면은 정보의 주체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정보 주체에는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죠,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이런 중요성에 감안해서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게 됐을 때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의 규정을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우리 전문자격사는 그 바로 처리자가 되겠죠.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절기나 절단, 종이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만약에 세절기가 절단하는 게 없을 때는 바로 쪼각쪼각 찢어서라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행이라도 누가 보면, 물론 전에 제가 공직했을 때는 이런 세절 절단 기록 아주 다 절단해버리고 또 심지어는 소각해버립니다. 아주 태워버려요, 문서를. 그렇기 때문에 파기가 중요하다. 필요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누설이 됐다거나 도난을 당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개인정보가 있는 건 철저히 시건장치를 해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항상 전문 자격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요즘에 특히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화 시 불법으로 녹음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대화할 때는 녹음을 한다는 동의를 받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개인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 간의 직접 대화, 이런 대화, 또 요즘에는 어떤 일정이라든가 또 그쪽의 일을 또 어떤 고객이 부탁이 왔을 때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메모하기도 그렇고 전화 받으면서 사실은 당사자 간의 대화니까 녹음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된 것을 절대로 누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만 보호하고. 그러나 그때도 가능하면 내가 이렇게 기억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얻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반할 때는 철저하게 이제 법적으로 또 벌칙도 있습니다. 제16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도 이런 벌칙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개인의 인간의 정보 주체의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형사소법 308조에 보니까 위법에서 수집하는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증거 능력을 삼아서 무슨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녹화나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도 16조에 아주 벌칙 규정이 잘 아주 엄하게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될까요? 물론 대화 시에 사실은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는데 제3자가, 전혀 관계도 없는 제3자가 몰래 통화하는 거, 아니 녹음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물론 그 상대방이 엉뚱한 거짓 증거, 거짓 주장을 할 때, 또 폭행이나 불법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철저히 우리는 검토하고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 정말 항상 보면은 자기가 한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상대방이 안 한 얘기도 뭐 강압을 했다, 위압을 했다. 여러분, 우리 전문자격사들 고객을 상대할 때 절대로 위압적으로 그런 언사를 통해서 위임계약을 하거나, 또 공인중개사들은 매매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물론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임을 받았을 때 고의 없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가 고객의 위임을 받았을 때 위임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보수는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게 민사상의, 민법상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본인 간에 그 합의하고 의사표시했으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서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그런 보수를 안 주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이. 우리가 항상 이런 개인정보나 이 대화 이런 것도 보면서 그런 고객도 간혹가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일이 처리됐고 마무리됐다면 당연히 소액 심판이나 소액 재판이나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보수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또 법적으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면 서로가 손해예요. 합의에 의해서 고객은 고객대로 우리 전문자격사에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또 자기가 일 처리가 됐으니까 보수를 주고,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고객을 위해서, 특히 우리 행정사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노력을 해주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경영진단도 해보니까 그래요. 가서 성실하게 진단해주고 정말 잘 해주면은 기업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적정한 보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시를 했고 본인이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되었습니다. 의뢰했고, 의뢰해서 매매를 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이 법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왜? 본인의 의사에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개보수나 또는 기타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보수를 깎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그런 얘기, 거짓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오히려 전문자격사들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전문자격사들의 위상을 지킵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개인정보보호법도 알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관계를 잘 처리하고 특히 신의 성실의 원칙을만 위반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해준다는 마음 갖고 해주면은 절대로 위반 행동이 법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 전문자학습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간 사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또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성격이 불의를 보면 못 본 성격이, 불의한 행위나 불의한 어떤 것을 보면 못 본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강하게, 그런 때는 대처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거짓말한 자, 불의하게 악행을 하는 자, 불의하게 큰 소리를 치는 자에게는 저도 어느 때는 큰 소리로 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큰 소리 칠 때도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타당하게, 인간적으로 타당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고 정말 화목하는, 화평하는 좋은 관계 이루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전문 자격사들과 우리 국민, 모든 고객들 함께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